오늘 저희 세컨 밀레니얼 준비해주신 두 리더님, 네, 또 저만큼이나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두 분의 네, 스피커분들이 계시죠. 저희 생각해보면은 진짜 드림월드에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드림월드에는 멋진 분들만 모여 있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라는 또 궁리를 하면서 기다리고 저도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며칠 내내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미세먼지를 뚫고 이런 열정으로 저희 앞에 앉아 있는데, 네, 오늘 네, 마이 아미, 마이 드림에 대해서 또 나눠주실 또 멋진 리더님 계시거든요. 김영란 리더님 준비하고 계신데, 저 진짜 이분 그 할 얘기가 제가 네, 투 프로모션 할 얘기가 진짜 사실 마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리더님이고, 그리고 그 멀리 계시지만 그 마음적으로 내적 친밀감 있죠. 왜냐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너무 닮고 싶은 리더님이고, 그리고 그 강의 중에서 제가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그 비즈니스 핸드북을 필사를 뭐 몇 번 하셨댔죠?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도 어쨌든 필사하셨다는 얘기에 제가 굉장히 진짜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던 리더님이시고 이 리더님 정말 겉으로는 도시 차도녀시잖아요. 하지만 마음에는 굉장히 이런 저희가 친근한 그런 소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그 스피치가 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란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네, 소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더님 뒤에 뭐가 막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서울은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모르지만 어제부터 엄청 심하게 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날보다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좀 바쁘게 움직였네요. 음, 리더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세컨드 미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분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지금 후원하고 있는 분들 이 미팅으로 먼저 조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미팅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것들 많이 우리가 배우고 또 함께 옮겨가서 성장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맡은 꼭지가 마이 드림, 마이 아메이 그리고 비전 보너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리더님들 아마 그 6년 플랜 나름대로 다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먼저 차트 보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생각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글 읽을 수 있고, 뭐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는 또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아메이는 똑같은 수단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수단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수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어떤 분 강의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책과 강의를 추천해도 본인이 절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절실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퀘스천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밖에 나가 보시면 어때요? 소비자분들, 내가 후원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절실한가요? 저는 35세 아메이삽을 시작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근데 지금 소비자분들을 만나보면 20여 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과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깥으로 너무 물질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쉽고 간편하게 조금 값싸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해외여행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하루에 한 2천 원, 3천 원만 내도 커피 한 잔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문화적인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가 그냥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커진대요.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패턴이 되어버리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욕구가 크지 않는다면, 욕구를 키워놓지 않는다면, 그냥 뭐 이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게 잘 살아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넘쳐나는 게 유튜브에 모든 정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아메이도 검색만 해보면 손가락 몇 번만 눌러보면은 너무 괜찮다라는 거 다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유튜브에서 좋은 성공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정말 성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가난을 인식하는 마음, 가난을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절실하지 않으면 정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우리 ABO들도 저도 또 마찬가지죠. 그죠? 저 포함해서 우리 ABO들도 아무리 좋은 책과 강의를 듣고 하더라도 내 안에서 절실한 마음들이 없다면, 아, 그냥 그래도 요 정도로 뭐 괜찮아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또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이런 핀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어떻게 보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에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또 요즘 많이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식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식 노동자는 정년이 없다. 그래서 언러닝과 리너닝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가진 것을 버리는 용기, 그것이 계속 성장하는 이들의 무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무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무덤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없으시죠, 그죠?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더더군다나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나는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목이 잡혀서 결국 아메이는 알고 있는 것들을 행동해야만 되는 건데 알고 있는데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 발목을 붙들고 있으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죠. 그죠? 경험이죠. 그죠? 그런 경험들이 발목을 많이 붙들고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킨다라는 거는 혼자 연습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그걸 잘하는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는 것들이 결국은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 이미 내가 좀 해봤던 것들이잖아요. 이미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무덤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쓸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 툴을 내비두고 다른 툴을 가지고 다시 연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마주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연마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무덤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도 이렇게 연습했는데, 내가 저거 이렇게 했던 것들처럼 그것도 잘 안 됐는데, 이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충이 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들이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정말 프로페셔널, 하나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하나를 잘해서 내 기운을 올리고 내가 조금 더 프로답게 내가 나를 만들고 그렇게 내가 프로다워지면 보는 사람도 나를 프로로 인식하기 때문에 후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는 툴로 내가 지금껏 열심히 갈고 닦은 것들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껏 열심히 갈고 닦았던 것들을 자꾸 무덤처럼 만들어 놓고 아,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들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비전 보너스를 앞두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뒷장의 차트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래엔 리더를 키우는 공부만 남는다 그랬거든요.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는 리더를 위한 비즈니스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 5%의 리더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15%의 팔로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따라가고 나머지 80%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세에 의해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어, 패턴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서글프다라는 생각도 조금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구조가 우주를 움직이는 구조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자연의 법칙도 그렇고. 그렇다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성공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공을 누가 꿈꾸냐면 리더들이 결국은 성공을 꿈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리더를 키우는 공부만 남는다 그랬는데 과연 나는 리더답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리더 주위로 또 리더가 모이잖아요. 그죠? 요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의 안에 있는 중심을 잡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나를 리더로 키우는 공부들을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노력하면 작게 변한다. 용기를 내면 크게 변한다. 저는 제가 세상에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열심히 하겠다. 근데 그 열심히는 사실은 어, 한심이를 10개 묶어 놓으면 열심히가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조금 더 다르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조금 다르게 해보겠다. 근데 다르게 해보겠다라는 거는 내 안에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노력한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하는 선에서 조금 더 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겠다라는 말인데, 세상은 그런 어떤 구조로는 바뀌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 보는 거. 결국 아메이 비즈니스는 리더를 위한 비즈니스인 거고, 리더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고, 그런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소비자분들을 내가 후원하려고 하는 분들을, 내가 파트너 분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용기는 절대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결국은 리더였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리더가 아니신 분들은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갖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내야 되고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마트 가서 사면 편한데, 쿠팡 가서 사면 편한데, 네이버 쇼핑몰에 가서 사면 편한데, 왜 아메이는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세상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냈다라는 것들을 간과하게 되면은 리더를 키우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비즈니스를 스타트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그리고 비즈니스를 오래 진행하고 계시는 리더님들 몇 면이 사실은 다 시작점을 들어가 보면 그 용기를 내겠다라는 스스로의 리더십으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가 하고 있던 패턴들이 무덤이 되면서 그 용기까지, 그 리더십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묻어놓고 우리가 다시 비전 보너스를 마주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행동하면 아메이 사업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조재천 리더님이 얼마 전에 그 다른 그룹에 가서 이야기하신 음원을 제가 다시 들으면서 예전에 저희 드림나잇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7년 전에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 아마 이번 달에 큐 다이몬드를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1년 반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1년 반 만에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는데 1년 반 만에 큐 다이몬드를 들어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거는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툴에 의존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냥 정말 정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거. 본인이 선택한 것들을 믿고 본인의 리더십을 믿고 정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거. 왜냐하면 정직하게 정면 돌파한다라는 거는 내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런 마케팅을 듣고 내가 선택했다면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도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가 흐려지면은 쇼도 플랜을 하면서도 자꾸 무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 이야기하고 다음은 제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제 비전은 달라지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와 또 제 비전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정말 다이아몬드 이상, 에메랄드 이상,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또 FC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가는 길목길목마다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에 대한 예언, 자기를 믿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나 자신한테 해주는 확언들이 자꾸만 옅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툴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믿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곳곳에 우리는 계단식으로 성장이 돼야 되죠. 9%가 12%가 돼야 되고, 15%가 21%가 돼야 되고, 그 계단식의 성장은 항상 무언가를 예비해 놓거든요. 요 정도 계단은 너가 한번 뛰어 올라봐. 요 정도 계단도 너가 한번 넘어가 봐 하는 그런 계단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단들을 넘어갈 때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것조차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넘었을 때 내가 만나는 세상이 어떤 거다라는 기대심. 이 기대심과 이건 할 수 있어. 해내야만 돼. 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와의 대화인 것 같아요. 모든 성공하신 분들이 전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자기와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 자기와의 시간을 얼마만큼 제대로 많이 쓰느냐가 결국은 성공은 5%가 전략이고 95%가 마인드셋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웠어도 아무리 좋은 전략을 누군가가 옆에서 세워줬어도 그 안에 내 마인드셋이 어, 아유 뭐 되겠어? 아유 뭐 해봤는데 그렇잖아.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키워진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늑대 한 마리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뭔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겠죠. 그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늘 인식하고 저도 조금 더 제 믿음을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은요. 저는 100세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요즘 파트너들과 북리뷰하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한 번도 연습되지 않은 100세를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났대요. 그렇죠, 그죠? 100세 이상을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00세 이상을 평균적으로 누군가가 다 살아가는 시대라고 우리가 미리 보고 예행 연습을 했다면 경제적인 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했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경제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 무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였던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다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시기가 저는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 희한하게요. 아미 글로벌 본사가 이걸 알고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으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앞으로 5년, 6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변혁 기간이래요. 항상 시대가 이 시대에서 A에서 B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엄청난 기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아메이 바깥에 있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리더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중간에 우리가 만나는 5년, 6년이 비전 보너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이라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사업 패턴이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드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좋은 툴이 있잖아요. 그죠? 그 툴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내가 다시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보시면, 결국은 탱커아와 너츠앤볼츠가 답이죠. 탱커아는 기초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만드는 거. 나를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소비자 한 명도 사실은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죠. 두렵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를 보게 되면 소비자가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준비되지 않은 나를 이끌고 나가려고 할 때는 오늘 약속 캔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나를 끌고 나가서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오늘 사업 설명 안 듣는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초창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드는 것들이 저는 아메이 사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내가 나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일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 나를 만드시는 작업을 정말 충실하게 하셔야 되겠다. 지금부터 정말 5년, 6년이 내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내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다른 식으로 내가 나를 만드는 과정들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나를 만들고 나서야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결국 너츠앤볼츠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탱커아와 너츠앤볼츠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비껴나고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어도 그 집은 지어지지도 않지만 지어도 무너지는 집이 될 거거든요. 지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지어도 무너지는 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탱커와 너츠앤볼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것들이 훨씬 더 잘 되시고요. 이 친구들끼리 계속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를 했는데 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거든요. 지금부터 다시 내가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올해계년도에 이 6개월, 9개월의 시간 동안 나는 정말 이 시간 동안 내 네트워크를 다시 저는 재건이라는 말이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 일제에서 45년간 수탈을 당했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다시 재건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OECD 10위국 안에 드는 나라로 우리 민족이 다시 재건이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재건을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죠? 계속해서 재건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 네트워크를 재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시면 그 재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필수 요소를 빼놓고서는 어렵다. 근데 그 필수 요소를 반드시 내가 정정당당하게 맞부딪혀서 이겨내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남아있는 6개월, 9개월이 비전 보너스를 향해서 나가는 길목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하는 이유가 자유가족 희망 보상 때문이에요. 저는 아메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일도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한꺼번에 세트로 주는 일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정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아서 가고 또 아메이가 또 부업을 한다 그러고 그렇게 그것보다 이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말 그런 하나하나를 갖다 놓고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서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한 세트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하고 들여다보면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일무이한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60이 넘어서 100살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재정, 일, 건강, 관계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 너무 좋고요. 또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내가 이 세트를 하나를 다 얻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내 재정에 관한 생각들, 건강에 대한 생각들,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재건을 하고 재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저는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5년, 6년을 리더님들과 함께 이런 자세로 저도 함께 더 성실하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리더님들 모두 더 멋진 생각으로 조금 더 아메이를 이렇게
정조준 하시고 방향성을 잘 맞추셔서 멋진 5년, 6년 시간 보내셔가지고 모두 비전 보너스 멋진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제 화면이. 잠시만요. 네. 오늘, 네, 쉽지 않네요, 제가. 녹화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죠. 네. 예, 예, 오늘, 김영한 리더님의 그 나의 경험의 무덤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그래서 본인의 그 초심에, 처음에 그 마음을 믿고 우리가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진짜 저희한테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첫 주에 김미랑 리더님께서는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서 정말 이렇게 주사를 빡 놔주셨다면, 지난주에 이원열 리더님께서 그 사업에, 우리 아메 사업에 대한 확신을 저희 가슴에 심어주셨고, 김영환 리더님께서 저희한테 용기를 주는 시간이 진짜 우리가 복받은 드림월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 모든 메시지가 저희들한테 진짜 5, 6년을 준비하는 첫 시작의 그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리더님. 네, 그리고 다음은 네, 그 아메이 그 최애 제품에 대해서 준비해 주실 네, 리더님 기다리고 계신데요. 나부경 리더님 준비하시고 계신데, 나부경 리더님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똑순이다. 드림월드의 똑순이다. 제가 예전에 리더님 그 제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설명도 똑부러지게 잘하시고, 그때 사실은 워너비였어요, 저한테는. 저렇게 제품 강의를 잘하는 어떤 또 모습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던 리더님인데, 오늘 또 리더님의 그런 최애 제품 스토리와 그 후원 스토리 정말 기대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나붕현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부경입니다. 지금 빨리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혹시 잘 되나요? 잠깐만요.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저기, 성민수 리더님 너무 소개 잘해 주셔가지고, 솔직히 성민수 리더님이랑은 항상 AP에서 마주치는 이제 리더님인데, 인사만 하고, 어, 근데 진짜 요즘에 저는 성민수 리더님의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개 감사하고 김영량 리더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무덤을 어떻게 보셨지라면서 얼굴이 막 붉으라 이렇게 해줬다가 또 부활을 하라는 말씀에 진짜 어떤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면서 오늘 정말 이렇게 빠져들면서 제 시간이 오는지도 몰랐네요. 근데 이제 지금 막상 제 시간이 오니까 너무 떨립니다. 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건강 습관 성형 굿모닝으로 유지어터 전공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100세 시대니까 예뻐지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진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 최고의 자산은 건강한 몸이라는 것도 알고 또 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전부 다 건강한 몸 만들기를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는데 좀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또 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시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뭐 제가 식단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디톡스 중이라서 이렇게 하면 또 하냐 또 하냐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유지어터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유지어터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핵심은 진짜 굿모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메이가 이렇게 딱 진짜 시기가 맞아 떨어졌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의 스토리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한 지 10년 이상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디키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오래 이제 사업하셨던 리더님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9주 6개월이었어요. 그때는 유지기까지 포함한
이 긴 시간 동안 이거를 해내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늘 저는 좀 이벤트처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팀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때 9주 안에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원래 프로그램대로 정식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잠깐 프로그램 할 때는 빠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찌고 그리고 매해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서 너무 진짜 힘든 나날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상무 스폰서님이, 저는 이제 김미령 차상무 리더님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항상 매년 딱 바디키 프로그램에 떴다? 그럼 저부터 찾으세요. 다시 해야 한다고. 우리는 몸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이게 바디키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처음에는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마다 가면 갈수록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최종 측정하기 전까지 성공할지 안 할지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물도 한 모금 못 마시면서 진짜 마지막까지 AP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측정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성공률이 계속 떨어질까? 초반에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성공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는요. 저의 근육량에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근육량이 부족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그 근육량 이면에는 프로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보통은 체지방이 감량하면서 근육은 올라가는 게 진짜 이상적이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원래 근육량이 적은 몸이다 보니까 체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량도 항상 조금씩 일부의 손실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우리 9주 동안 진짜 프로틴 너무 물리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프로틴이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프로틴 대신 단백질 다른 이제 식품으로 단백질을 먹겠어 이러면서 두부나 이런 식으로 건강한 식단을 일부는 유지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이 찌면서 체지방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또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코로나 이제 이후에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38.5%까지 갔어요. 그래서 몸의 40%가 지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살이 계속 슬금슬금 찌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인바디에 근처도 안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이때부터 저의 자신감이 하락하면서 무덤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뉴트라이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표면적으로 계속 살이 찌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건강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의 적신호들이 저한테도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쉽게 피로해지고 원래 알러지도 있었지만 그게 좀 심해지고 알러지가 있었다고 해서 피부 트러블은 없었거든요. 근데 피부에 계속 뭐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이 저하되니까 계속 감기가 좀 잦은 감기가 걸리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너무 심각하게 피곤해가지고 잠이 오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우리가 웰니스 랩이 출시를 된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다 받으라고 했었잖아요. 평소에 건강검진을 잘 안 받다가 또 두려워서 못 받게 됐어요. 살이 찌면 우리가 이제 비만은 질병이란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공복 혈당이 딱 100 이상이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식이 되는데 딱 100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혈압이 135 이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경계성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심각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 또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옛날에는 칼로리 위주 이렇게 공부가 좀 되었었다면 이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이다 없는 몸이다를 딱 진단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마 나의 식습관이나 이런 패턴을 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 내 몸 혁명에 이제 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박용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런 기준이라면 이제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임상적인 진단 기준으로 이런 항목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나는 이제 저도 이제 이 표에서도 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이라는 걸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저도 무덤을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업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자. 나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사업을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체지방을 쟀던 게 작년에 3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조금 노력을 하다가 그때가 체중이 저 키가 좀 작거든요. 그런데 이제 6자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진짜 충격적이었고 61.6kg였고 체지방이 38.5였고 복부 지방률도 엄청나죠. 0.94.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이 10이에요. 제가 참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진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두 잔 하는 맥주가 진짜 그러고 나서 자는 게 진짜 내장 지방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조금 해봐야겠다. 몸을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회계연도를 준비하면서 다른 리더님들은 다른 걸 준비할 때 저는 제 몸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5월 이제 18일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림프 디톡스를 요렇게 이제 앞에 초록색 요 부분이 림프 디톡스 이제 10일짜리 림프 디톡스를 이제 스폰서님한테 소스를 받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2회 림프 디톡스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굿모닝으로 쭉 이제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이제 유지를 잘하다가 9월 달 뭐 이렇게 하다가 한 11월 달쯤 말쯤 되니까 또 조금 살이 붙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다시 또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12월 1일부터 드림월드에서 굿모닝 프로모션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랑 함께 이제 좀 모아가지고 우리 스위치온 같이 해볼래?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위치온을 지금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이제 감량이 되긴 했는데 체중은 54%, 체지방률은 33.7%, 그리고 복부 지방률은 0.87, 내장 지방 8,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그래도 체지방률이 30%, 28%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라고는 하지만 저희 또 건강 목표는 이제 정상적인 체지방률까지 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굿모닝으로 유지어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랑 7kg 정도를 감량하면서 체지방은 5.5kg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도 한 4레벨 정도 이렇게 되니까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했던 림프 디톡스 10일짜리는요. 아마 레시피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걸 갖다가 다른 리더님들한테 받은 레시피로 한 거고 결국은 이렇게 10일 동안 몸을 대청소를 하면서 효소식이란 거를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프로그램 안에 딱 보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굿모닝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물 한 잔과 효소식. 근데 이 효소식 안에는요. 프로틴, 이스비, 레스틴, 뭐 파이버비츠, 아미노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양제는 유산균을 먹으라고 해요. 이 자체가 굿모닝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림프 디톡스를 10일 동안 하면서 잘 배출하고 왜 그리고 이제 또 먹는 식사를 나쁜 걸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거라는 건 뭐 당, 그다음 밀가루, 가공식품, 그다음에 뭐 술, 카페인 이런 거를 이제 일체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워주면서 아침 문화를 바꾸는 거죠. 굿모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식습관을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림프 디톡스를 이제 10일이 아니라 10일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핵심이 우리 굿모닝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산균, 물 다 있지만 진짜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유지어터를 하면서 그 핵심이 이제 이렇게 단백질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나눠보면 시간이 다 돼가네요. 어, 요즘에 의외로 공복 혈당이 조금 높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네, 당뇨 판단은 아니지만 공복 혈당이 조금 높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제 몸이 조금 안 좋게 죄송합니다. 가고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근육량이 부족한 저근육형 체형이 많대요. 그래서 특히 근육이라는 거는 혈당 조절에도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고 또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도 융통성 있게 잘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근육량이 줄면은 탄수화물을 근육량이 줄었는데 탄수화물은 예전처럼 그대로 먹는다면 몸이 융통성 있게 당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더 살이 찌는 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그 단백질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은요,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다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혈당에 대한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당질식, 고단백질, 고지방식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고단백질은 고당질식,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에 비해서 혈당을 이렇게 높이지 않는 식품으로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 식사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여기에 이렇게 기준점으로 봤을 때 아침을 먹었을 때의 파란색 이 그래프를 보면은 혈당이 그래도 일정하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데 아침을 건너뛰었을 때는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의 기복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 말 그대로 스파이크라는 거는요, 뭔가를 이렇게 친다. 뭘 쳐요? 우리가 이게 혈당은 그 혈액 안에 당의 수치잖아요. 그래서 혈관 내벽을 이렇게 스파이크를 계속 이렇게 하면 스크래치를 내고 하면서 이게 염증을 일으키면서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이제 질환으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단백질은요, 혈당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아침에 먹었은 단백질은요, 혈당 조절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으로 프로틴을 먹는 거는요, 진짜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저기 어, 음,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단백질이 풍족한 상태가 되면요. 얘를 근육으로 운반을 해서 아미노산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근육을 이런 거를 갖다가 분해하고 또 합성하고 이걸 갖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근육으로 만들어져야 할 때 이렇게 근육이 만들어지는 그 스위치가 되는 이 단백질이요 20g 이 양이요, 단백질 20g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프로틴 한 스푼 이렇게 먹기는 하는데 그 한 스푼에 보통 10g이라고 하면 그래도 두 스푼을 먹어야 내가 제대로 근육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는 요 상태가 스위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은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요게 분해와 합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균형 있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식사 시마다 한 20g씩의 단백질을 고루 먹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단백질 우리 제품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침에 굿모닝 하고 나서 그 이외에도 단백질 얼마든지 더 잘 챙길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습관 성형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요 단백질 위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는 진짜 식전에 에사비랑 진짜 식후에는 엔자임 진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 이미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오늘 제 여기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많은 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그쵸. 똑순이 맞죠? 네. 오늘 진짜 단백질, 우리 굿모닝 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게 또 우리한테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효과가 있는가를 쏙쏙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와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런 또 확신을 갖는 시간이었고, 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미세먼지도 많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설이 오잖아요. 설 즐겁게 맞이하시고 어쨌든 다음
저 2월 5일에 뵙나요? 2월 5일에는 더 멋진 이지 리더님께서 또 이제 호스트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희 멋진 시간 보내고 2월 5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세배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죄송해요. 맞다. 김영남 이사님 마무리 스피치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하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마무리하고 마치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부경 리더님, 그리고 성민숙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아요. 5년, 6년 진짜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것들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촘촘히 계획 잡으시고 용기 내시고 하루를 멋지게 살아보면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제가 어, 나는 어떻게 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하나를 하면 그거를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실패 케이스를 많이 만들지 말자. 실패가 축적되면 그게 나한테 트라우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공 케이스로, 그리고 그 성공 케이스는 내가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과정에 충실한 성공 케이스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결국은 아메이 사업을 20년을 넘게 지켜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가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설에 설설 하세요. 설설. 설설 하시고, 연휴 끝나고 또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